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팟캐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동안 어느덧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위 시드 팀들은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시즌이 끝난 팀의 팬분들은 아마 신인 드래프트를 좀 제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그 선수, 1라운드 첫 번째 픽을 이미 예약해 놓은 선수 쿠퍼 플래그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쿠퍼 플래그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질문들을 토대로 팟캐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이번 편 그리고 드래프트 편을 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네네. 먼저 플레이적으로 분석을 당연히 하긴 할 텐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 그렇다, 내 눈으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납득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다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조금 스탯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스탯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쿠퍼 플래그와 이제 대학에서 비슷하게 찍혔던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비교 대상을 잡아가면서 조금 밑그림을 잡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최근 쿠퍼 플래그만큼 또 이제 웬바냐마나 이제 그 자이언 윌리엄스 그 이후로 좀 주목받는 신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최근 슈퍼스타가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특히 또 미국인 슈퍼스타가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또 백인의 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슈퍼스타가 과연 등장을 한 것인지 이제 스바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퍼 플래그의 장점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쿠퍼 플래그 하면 좀 수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쿠퍼 플래그의 또 수비 기능성에 대해 또 스바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숫자로 그렇게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일단 플래그의 수비 자체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장점은 저는 BQ라 생각해요. 원래 신인이라 한다면 이 수비의 인지력 아니면 팀 수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플래그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혼자서 팀 수비를 이끌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의 선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이즈도 뛰어나고 운동 능력도 뛰어난 선수가 이런 BQ까지 있으니까 자연히 이제 수비 영향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이제 팀 수비 관여, 특히 헬프 수비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이 긴 팔을 이용해서 스틸을 만들어내고 패싱 레인을 끊는 능력, 그리고 골 및 헬프를 통해서 블락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양쪽이 다 뛰어나거든요. 네네. 이걸 4번에서 이거 양쪽 다 되는 선수는 사실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플래그만큼 대학에서 이제 스틸과 블락을 찍었던 선수, 대학 시절의 자이언 윌리엄슨 아니면 여기 휴스턴의 타리 이슨, 아니면 예전 필라델피아 마티스 타이블, 예전 오클라호마의 안드레 로버슨, 라이언 던,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수비 좀 잘한다 하는 선수들만 찍었던 수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헬프 수비 능력 이런 거는 좀 검증되었다 봐도 저는 될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이거 기준을 낮추고 스틸과 블락은 좀 낮춰도 동시에 팀 수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선수로 이제 비교 대상을 바꿔보면 드레이먼드 그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플레이가 정말 디그린급 수비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4번 포지션에서 상당히 뭐 손 꼽힐 만한 그런 수비 유망주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럼 다른 팀 수비 말고 다른 영역을 보자면 일단 기본기가 뛰어나가지고 네네. 특출 나지는 않아도 뭐 크게, 그러니까 락다운은 아니더라도 크게 공략당하는 일은 없이 모든 포지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리바운드 단속 능력도 좋고, 이러면 이제 4번 수비수로서 모든 팀들이 탐낼 만한 그런 선수를 기대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의 뭐 수비 쪽에서는 정말 뭐 극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수비에서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해볼 만한 부분은 있을까요? 그 플레드의 수비가 뭐 그 정도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네네. 뭐 이해는 되는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팀 수비 능력에 비해서 이 개인 수비 능력 자체가 뛰어나긴 한데, 이제 말하자면 정말 탑 오브 탑급 있잖아요. 드레이먼드 음. 그린이나 카와이 레너드. 그 정도 선수들에 비해서 개인 수비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음.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런다고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개인 수비까지도 디포이 레벨은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음. 이 부분은 추후 나중에 공격 얘기하면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바로 또 공격 얘기 넘어가야 할 텐데 사실 수비에 있어서는 좀 살짝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뭐 이미 너무 잘하는 선수라고 정평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많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공격 쪽에서는 조금 의문부가 붙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쿠퍼 플래그는 주로 공격에서 어떤 툴로 이렇게 득점을 하고 있나요? 어 대표적으로 탑에서 공을 잡고 뿌리는 그런, 빅맨한테 넣어주는 그런 하이로우 패스, 음. 아니면 속공에서 직접 리바운드 잡고 공격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컷인을 들어오거나, 픽앤롤 롤맨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살짝 포스트업식으로 나가거나, 음. 뭐 대충 이 정도의 동선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볼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온볼을 한다면 이제 주로 포스트업을 섞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조금 익숙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근데 그 플래그가, 그러면 여기서 수치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슛만 보더라도 이게 비교 대상에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게 슛 터치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게, 미들 성공률이 한 39%가 넘고, 어. 3점 성공률도 38%가 넘고, 자유투는 84%, 이 정도인데, 네네. 이게 좀 사이즈가 되는 선수 중에서 이 수치를 다 만족시켰던 선수들을 필터링 해보면 나오는 게 라우리 마카넨, 아니면 어. 캠 존슨, 음. 뉴올리언스의 트레이 머피 3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플래그 하면 슛쟁이 이미지는 아닌데, 그 슛 성공률만 보면 이제 음. 늘바이저 슛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선수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미들슛 성공률을 좀 자르고 그냥 3점하고 자유투만 보더라도 비교 대상이 헤이드 커닝햄, 아니면 블렌든 밀러, 그레이디 딕,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슛쟁이들하고 비슷한 슛 성공률을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슛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 물론 정말 정통 슈터들만큼 이 슛 비중이 높게 많은 볼륨으로 넣은 건 아니라서 뭐 그런 문제는 약간 존재하긴 하지만, 음. 슛에는 조금 괜찮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NBA 무대 입성에서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수치가 많이 떨어질 테니깐요. 이제 공격에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바 님께서는 이제 쿠퍼 플래그 공격에 혹시 좀 약간 단점 같은 게 보이신다면은 이제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슛 얘기를 했는데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죠. 골밑인데, 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려는 되거든요. 사실 플래그를 고등학교 때 플래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는 게, 운동력이 좋은 유망주 치고 그냥 그대로 골밑 돌파를 즐기기보다는 약간의 스핀 무브 의존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쭉 들어가지 못하고 한번 포스트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음.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쭉 드라이브를 치면서 상체로 컨택을 받아내기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선수들이 보이는 특성이거든요. 네. 이게 플래그 체형을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 살짝 상체가 높고 길게 잡혀 있고, 음. 살짝 어깨는 어깨 위치는 높고 살짝 그런 체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온볼로 드라이브를 치거나 돌파를 가져가는 그런 능력이 이제 약간 떨어질 거고, 특히 그 상태에서 상대 수비와의 충돌을 만들어내고 그 충돌을 버텨내는 능력, 이게 좀 떨어진다고 봐도 되고요. 쿠퍼 플레이그 이번 시즌 골밑 성공률이 한 60.5%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플래그만큼 이제 덩크를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피지컬이 되는 선수들로 잡아보면 거의 역대 꼴찌 수준이에요, 음. 성공률이. 비슷하게 찍혔던 선수들을 보면 이제
예전 미러키 자바리 파커 아니면 지금 유타 테일러 핸드릭스 아니면 예전 뭐 포틀랜드에 있던 모 하클리스 이런 선수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 특히 그 자유투 겟 자체도 이 피지컬 대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충돌 자체를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쿠퍼보다 조금 더 잘했던 선수들이 누가 있냐 하면 이제 허브 존스 아니면 투마니 카메라 아니면 예전 골스의 이제 오마리 스펠맨 지금 헤본 루니 아니면 댈러스의 드와이트 파웰 이 정도 선수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수비 전문 선수들 아니면 이제 받아먹기 빅맨 뭐 이런 선수들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게 사실 썩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골 밑에서 약간 살짝 좀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약간 NBA 입성을 하게 되면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방향성 얘기를 할 텐데 뭐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플래그의 공격에 대해서 온볼 옵션으로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쿠퍼 플래그가 워낙 대형 신인이고 사실 요새 리그 자체에 좀 메인 핸들러가 좀 품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쿠퍼 플래그가 과연 핸들러가 가능할지 또 패싱은 또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스바님께서 보시기에 뭐 쿠퍼 플래그가 핸들러로서 어떻게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기했듯이 아예 포인트 가드급으로 계속 공을 들고 있다든지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냥 보조 핸들러 정도로 본다면 사실 전 패싱 중에 굉장히 뛰어나다 보고요. 상기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빅큐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플래그 정도의 패스 비중을 보였던 이 포워드 선수들을 본다면 대표적인 선수 이제 벤 시몬스 아니면 스카트 반즈 그 카일 앤더슨 아니면 드레이먼드 그린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NBA에서 이제 패싱 포워드로 이름을 날렸던 그 선수들 정도로 이제 봐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강팀에서 뛴 덕분도 있겠지만 사실 턴오버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그 선수들 중 대학 플레이가 가장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싱 자체는 이 포워드 유망주 중에서도 조금 4번 기준 최상급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또 말씀해 주신 선수들 이제 이름을 면면을 듣고 나니까 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 리그에서 지금 쿠퍼 플래그와 스타일이 좀 유사한 선수나 이제 그간 뭐 은퇴했던 선수들 포함해서 좀 컴패리즌 같은 것도 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그나마 유사한 선수를 본다면 그 애틀랜타의 제일런 존슨이 있는데 제일런 존슨도 이제 골밑 마무리 자체는 좀 약한 편인데 그거 외에 이제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를 뿌리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수비도 뛰어난 그런 포워드 자원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유사할 텐데 존슨보다는 이제 슈팅이나 아니면 그 수비에서 공을 건드려서 스틸과 블락을 만드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그런 버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위상면에서는 역대 선수 중에 그 아무래도 몸싸움에 있어서 조금 약점이 있고 그래서 1대1 득점에 약간 의문이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이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선수 이 빅맨으로 치면 케빈 가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넷 수준의 그런 디포이 정도의 수비 레벨이 나오진 않겠고 그래서 가넷 레벨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좀 유사함으로 따지면 그래서 윙 버전의 가넷이다라고 봐도 저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물론 저희 뭐 의견대로 크진 않겠지만 네, 쿠퍼 플래그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 이제 스바님께서 좀 약간 첨언을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트랜지션 위주로 크는 거죠. 이게 속공 위주로 크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동선은 아무래도 플래그의 그런 약점이 두드러질 확률이 낮고 그냥 가속을 붙여서 쭉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속공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온볼 돌파로 충돌을 만들기보다는
림을 등지고 그렇게 약간 플레이하는 포스트업을 섞는 식.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풀업 슈팅을 많이 연습해보다가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풀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그쪽으로 뭐 클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되는 쪽으로 이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테이텀이 그랬듯이 뭐 정말로 테이텀 정도로 이 정도의 득점원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약간 상체 벌크도 키우고 그렇게 테이텀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겠다 싶어요.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퍼 플래그가 뭐 최근 이제 자이언 윌리엄스 그리고 뭐 웬바냐마 이후로 이제 역대 최고의 1픽이 아니냐라는 또 말이 나오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쿠퍼 플래그는 뭐 어느 정도 레벨의 유망주인지 스바님께서 좀 총평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대급 유망주라 한다면 뭐 르브론이나 어떤 슈퍼스타 정도로 공을 만들고 뭔가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플래그는 약간 이탈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역대급 1픽이라 한다면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괜찮은 효율로 대학에서 한 19점 정도 올렸고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고 다른 영역의 능력치도 다 워낙 뛰어나고 해가지고 네. 저는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올드바급 기재치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올드바 퍼스트 MVP급 그 정도까지 가는 거에는 약간의 의문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망주의 티어를 분류할 때 대충 그 1픽들 선수 중에서 올드바급 기대치를 가질만 하다 하면 이제 1티어로 분류하는데 네. 그 1티어 선수들을 줄 세웠을 때 플래그는 사실 그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있는다고 보는 게 맞지 싶고 뭐 1티어 중에서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역대급 선수들 그러니까 웬반야마나 이 데뷔 전의 자이온 같은 선수들보다는 약간 아래에 위치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헤이드 커닝햄하고는 비슷하거나 뭐 취향에 따라서 약간 아래로 보거나 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사실 뭐 이 말을 또 사무국이 들으면은 좀 굉장히 슬퍼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수준의 또 저희 예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또 네. 톰 그랜과의 비교 같은 질문도 나왔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드래프트 전 홈그랜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수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면서 정작 1대1 득점 자체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그 외의 슈팅이나 그런 영역은 워낙 뛰어나다. 그런 면에서 홈그랜하고도 좀 유사한데 홈그랜보다는 좀 더 다재다능함이 있는 뭐 그 정도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리고 2026 드랩 선수들보다는 어떻냐 뭐 그 질문도 있었는데 1픽 후보로 나오면 AJ 디반사가 있는데 저는 디반사보다는 플래그가 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캐머런 부저라고 또 다른 1픽 후보가 있는데 부저보다는 플래그가 약간 비슷하거나 부저 활약에 따라서 부저가 좀 더 위일 수도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내후년에 이제 드래프트에 나올 선수들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쿠퍼 플래그 밑으로 또 줄줄이 있죠. 또 다른 신인들을 얘기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주신 스페이스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